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울 개인택시값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오랜 기간 준비하다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있고, 이런 개인택시의 시세는 특히나 서울 시세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1억 3천에서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고, 이거는 그 어떤 택시 전문가들이 와도 예측은 언제나 빗나갈 수 있고, 왜 이러냐 하면 택시 시장이 가진 여러 가지 복합성, 관련성, 민감성, 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짬뽕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전문가가 와도 택시 시장은 너무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팩트를 중심으로 정권별로 택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시세는 어떻게 떨어졌고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제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가 15년간 시세가 얼마가 변화했느냐. 2010년부터 가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일단 14년 전에는 대략 7천만 원 선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 개인 택시가 1억 1천만 원 정도 하니까 4천만 원 올랐어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서울 개인 택시 가격이 변동하는 요인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렇게 9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너무 복잡하죠. 첫 번째, 정권에서 택시를, 그 다음에 개인 택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두 번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택시를, 그리고 개인 택시를 어떻게 보느냐. 세 번째, 외부의 위험 요소, 다양한 플랫폼과의 상생이 되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위협이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택시 공급을 어떻게 줄여가느냐. 감차 문제. 또 사람들이 택시가 없어가지고 막 승차난이 일어난다, 택시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또 감차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택시 수요, 승객 수요도 있지만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이 택시 종사자들의 증가 문제. 지금 현재는 2차 베이비 부머가 74년생까지 해서 토탈 900만 명 정도가 은퇴 예정이라고 해요. 1차 베이비 부머가 나오고 이제는 2차 베이비 부머가 쏟아졌던 최근 상황 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고령자에 대한 연령 제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최근 시청역 사고도 60대 후반에 경기도 모 지방의 현직 버스 기사가 이런 사고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현재 평균 64세인 택시 기사들의 나이도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어떤 급격한 정책의 변화나 종사자들의 공급의 어떤 문제도 10년 후에는 발생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인은 고령 운수자에 대한 연령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4세 평균 종사자가 택시업에 근무한다라는 거는 70대, 80세 들도 정말 많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60세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문제가 늘 대두되어 왔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요인은,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이 이 택시 시장으로 진입을 하겠느냐. 이것이 또 일곱 번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무인 택시가 과연 택시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정착하느냐, 얼마나 빨리 발을 붙이느냐. 그러면 이 무인 택시가 택시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오히려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기사님들이 더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3번의 위험 요소죠. 다양한 플랫폼과의 관계, 특히 자가용 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버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8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 싸움, 이런 것들도 서울 개인 택시 가격의 변동의 요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수한 것들이 이 이외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9가지를 썼지만 혹시라도 제가 빠뜨린 것이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서울 개인 택시 15년간 시세 변화표를 봤더니 낮게는 5천만 원대에서 최고 상한가는 1억 3천,
최고가 상한을 뚫어버렸어요. 5천에서 1억 3천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힘들겠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1억 1천 뭐 1억 2천까지 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거나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9가지 요인을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고려를 해보면서 시세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예측하는 시간에 사실은 빨리 택시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때는 이명박 정권 당시였고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대략 7천만 원이었는데 이전에 2007년도에 다산콜센터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2010년에 주황색 택시, 현재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 2011년 에는 역시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이때 역시도 이명박 정권이었고 버스 중앙차라고 활발하게 계속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반대적으로 조금 택시는 소외됐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던 때가 2011년 이때였어요. 2012년에는 시세가 다소 6천만 원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경기도 시계할증이 도입이 됐고 택시 요금이 계속해서 동결이 됐어요. 그리고 LPG 값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일단은 공급 과잉이 됐다. 택시들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 때문에 시세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말기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택시 가격이 최악의 가격인 5천만 원대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데 요 무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 대중교통법을 거부하게 되면서 택시의 큰 악재, 어두운 히스토리로 남게 돼요. 그리고 이때 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등에게는 연령 제한을 두겠다 뭐 이런 일이 되면서 이 당시에도 많은 고령의 운전자들이 택시 매물을 갖다 파는 이런 것 때문에 택시 가격이 최악인 5,50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2014년 때 보시면 택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사실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 중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재임 기간을 보면 2006년에서 11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서울시장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버스와 지하철에 좀 집중돼 있고 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등한시하는 정책이 있다. 그리고 개인 택시보다는 조금 법인 택시에 치우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세요. 현 시장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택시 인구 자체가 전국적으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있고 이거를 표로 계산하면 거의 100만 표란 말이죠. 그래서 택시의 표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서울시장에 대한 중로는 택시표에서는 상당히 네거티브 표들이 많은 편이에요. 택시가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늘 받고 있는 그런 거. 택시를 실제적으로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박근혜 정권 박원순 전 시장 때 2015년 때 금액이 한 7천만 원대로 유지를 하다가 2015년, 16년 요때 카카오티가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감차 계획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인구도 조금 고령화되고 1차 베이비 부모들이 대량 은퇴하면서 2016년 1월에 택시 가격이 이 당시로서는 뭐 거의 최고가인 9천만 원, 9,500, 뭐 거의 9천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게 돼요. 그래서 이게 2017년까지 이어지다가 2018년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면서 택시 가격이 다시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2018년 초반에 8,700만 원이었고 이때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택시와 관련된 어떤 이런 정책들을 보면 법인 택시 산학금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차량 공유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됐고 각종 무슨 길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길을 막는 경우가 있고 보행자만 다니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택시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하고 박원순 시장 전 시장 당시에는 택시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19년 초반에 6,300만 원까지 다시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이때는 카풀 이슈가 또 있었어요. 뭐 시간 제한 없이 풀겠다라는 뭐 이런 정책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타다 이슈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택시에게는 정말 악재 아닌 악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의 택시기사들이 모여서 이때만 해도 으쌰으쌰 데모가 정말 하면서 뭔가 택시기사들이 뭉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예요. 그러면서 2020년 1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좀 의아하긴 한데 택시 가격은 오히려 조금 올라가요.
2021년까지 9,2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택시로 수입은 줄었지만 2021년 1월에 문재인 정권이죠. 이제 택시 일반인 유입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법인 택시를 3년 이상, 버스 운전을 3년, 화물차를 3년, 관련업에 뭐 3년, 5년, 6년 이렇게 있어야지만 개인 택시를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때부터 화성 상주 교육이 시작되면서 일반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때가 2021년 1월부터예요. 그래서 무사고 5년 경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성인이면 개인 택시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법인 택시 경력 2년 6개월로 축소가 됐고, 현재는 1년 이상이면 경력자 교육을 받고 개인 택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후반에 택시 가격이 다시 조금 침체기를 걷게 되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좀 절정이었고 LPG 가격도 많이 급등을 했고, 대내외적으로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 침체나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였죠.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2022년, 23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은 이때 다시 서울시장으로 한지 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때 역사적으로 우리의 수건이었던, 염원이었던 부재 폐지가 이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금도 인상이 되면서 택시 가격은 다시 9천만 원대로 올라가고, 불과 1년 만에 이 가격이 서울 택시가 4천만 원이 인상이 돼버려요. 요 가장 큰 원인은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쏟아지면서 이분들이 대거 74년생까지 은퇴를 하면서 급히 택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과 택시 관련 이런 소재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뭐 저부터도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올리게 되면서 택시가 대중들에게 조금 친근하게 다가온 영향도 있어요. 우리 택시 유튜버들의 역할도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고, 저뿐만이 아니고 택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또 정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영향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까지 찍고, 그리고 현재 24년 6월에는 다시 1억 1천만 원 정도로 내려온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양도자들의 이익 실현이 쏟아졌다. 양도자들이 이제 이익을 실현할 때가 왔다라는 걸 아는 거죠. 고령의 분들, 그다음에 택시에 좀 염증을 느끼거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시던 분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 서울 개인 택시가 5만 대 가까이 있는데 이 화성 상주 쏟아지는 인원이라고 해봐야 3분기에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1억 3천 이상을 뚫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세가 갑자기 2천만 원 올랐던 게 그대로 급락을 하면서 1억 1천만 원대로 안정이 되고 있고, 인천이나 일부 지역은 아직도 1억 2천만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급하고 수요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울 개인 택시의 최근 15년간 시세 변동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면서 미처 빠뜨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정치색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팩트를 담아서 전달해드렸지만, 아마도 저와 의견이 조금 다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보는 분들도 참고해서 요 평가를 내려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택시를 앞으로 그만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를 이제 막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울 개인 택시 가격은 한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정말 이렇게나 다양한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택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택시 여건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우리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늘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보내주시면 제가 더 많은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였습니다. 택시 미터 작업을 가장 깔끔하게 잘하는 곳, 택시 미터 작업은 역시 현대 택시 미터.